네, 이번 시간 계속해서요. 여러분 교재 14페이지입니다. 11번 문제부터 계속 또 확인해 보실게요. 자, 11번 문제에서도 메모리 용량과 관련되는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자, 이때 보시면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워드 수에 대한 것 곱하기 비트 수로 메모리 용량을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때 보시면 256 곱하기 8비트 용량의 메모리 칩. 자, 이것을 이용해서 2048 곱하기 32비트 용량의 메모리를 설계한다면 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몇 개의 칩이 필요한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 10번 문제 푸실 때 제가 잠시 설명해 드렸던 거, 자,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여기에 좀 접목을 해 보실게요. 여기에서 제시를 해드린 것처럼요. 일반적인 메모리 용량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워드 수 곱하기 비트 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앞쪽에서 곱하기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의 경우 주소 체계와 관련되어지는 비트 값, 이것과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뒤쪽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의 비트 수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입출력되어지는 입출력 라인과 관련되어지는 비트 부분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직렬 연결의 형태가 되느냐 혹은 병렬 연결의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과 곱해지는 상황일 거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직렬로 연결을 한다 뭐 혹은 병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어떠한 언급이 없어요. 단지 이제 용량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하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보니까 256 곱하기 8 이용해서 2048 곱하기 32짜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두 가지 형태의 접목이 모두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또한 수치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셔도 사실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256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대응되는 게 2048하고 대응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쪽에 있는 여기는 8비트에 해당하는 이 8이라는 값이 사실 여기에서는 32에 해당하는 거하고 대응이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보시면 되는 거고 두 가지 부분에서 모두 다 사실상 다 접목이 돼서 칩에 대한 게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느냐? 2048 곱하기 32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256 곱하기 8짜리를 사용을 하니까 이걸로 그대로 나누기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큰 메모리를 만들고 싶은 건데 요만한 용량의 메모리를 몇 개를 붙여야지만 이만큼의 용량이 나올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요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사이즈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제 요렇게 행방량에 해당하는 걸로 두 개를 더 붙였고 그 다음에 열방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붙이는 상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만들어지는 유형인데 이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만들어져야 될 용량을 기본 크기의 칩으로 나누기를 그냥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각각 이제 나누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2048 나누기 256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 나누기 8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4, 8이 32. 그 다음에 얘도 2048 나누기 256 하면 8. 맞죠? 예. 4, 8이 30. 네, 맞죠? 자, 그렇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8 곱하기 4. 지금 이제 우리 직렬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8개, 병렬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4개. 지금 여기에서 이제 8과 4에 해당하는 부분의 해석을 앞부분 10번 문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좀 연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서 결국은 직렬 연결을 해주는 측면이 8개인 거고 병렬 방향으로 연결해주는 게 4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총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총 개수는 8개 그리고 4개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개수 이게 이제 배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얘가 이제 8배만큼에 해당하는 게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사실상 4배만큼에 해당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트수 부분에 워드수 비트수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예, 그래서 요런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2, 482, 32 해서 32개만큼의 칩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직렬, 병렬에 해당하는 10번 문제처럼 예, 그런 구분이 없을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증가 상황을 모두 다 고려를 해주시고 그것만큼의 배수만큼 커지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누기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몇 개만큼, 몇 배만큼 더 있으면 된다라는 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접목되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에 해당하는 문제도요. 기억장치 총 용량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워드 길이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묻고 싶은 게 뭐냐. PC. 우리 이제 요거 앞쪽에서 레지스트의 종류로서 많이 보신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PC에 해당하는 것,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AR. AR은 이제 주소를 기억하는 AR.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DR. 요거는 데이터와 관련되는 것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물론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MAR 혹은 MBR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라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AR 그리고 DR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사용되어지는 기능, 용도에 대한 부분은 AR 같은 경우가 이제 MAR 이게 이제 해당 관련되어지는 구체적인 레지스터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MBR 그죠?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지는 기능적인 측면의 레지스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총 용량이 주어졌고 워드 길이가 16비트다라는 게 주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 레지스터들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몇 개 비트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총 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값을 사실 2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항상 보시면은 비트 수에 관련해서 몇 개 비트만큼이 있으면 얼만큼의 크기 표현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 형태로 이제 접근을 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뭐 요게 12, 12, 16비트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총 용량에 해당하는 65536비트에 해당하는 걸 일단 2의 지수승으로 먼저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2의 16승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나옵니다. 2의 16승. 자, 그리고 문제상에서 워드의 길이가 16비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16비트에 해당하는 것도요. 2의 4승에 해당하는 것으로 2의 지수승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셔요. 총 2의 16승에 해당하는 비트만큼의 용량인데 자, 워드 길이에 대한 게 2의 4승만큼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총 용량 2의 16에서 2의 4승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빼주시면 자, 우리 지수승에서의 빼기 연산에서의 지수승은 서로 말 그대로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2의 12승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이 2의 12승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주소를 구별할 수 있는 주소선과 관련되는 비트 체계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워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거꾸로 얘기하면 워드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결국 주소선과 연관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결합은 결과적으로 총 용량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거였고 그거를 거꾸로 접목해서 그렇다면 총 용량에서 워드 길이에 해당하는 비트만큼을 빼버리면 남는 거는 주소선과 연관되어지는 비트값 체계 부분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 다 구해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소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개 비트를 쓰겠다라는 거냐면 12개 비트. 요게 이제 주소 관련해서 사용되어질 비트 개수. 그러니까 주소와 연관되는 거는 죄다 12비트 체계를 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 데이터, 그러니까 워드 길이에 해당하는 게 이제 2의 4승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와 관련되어지는 비트값 부분에 대한 거는 데이터와 관련되는 부분은 자, 이렇게 다시 2의 4승.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워드 길이 16비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2의 4승만큼에 대한 거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 길이 이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쪽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세 가지였거든요. PC하고 AR하고 DR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PC에 해당하는 거 하고요. AR에 해당하는 거는 둘 다 주소를 기억하는 거와 관련되는 레지스터죠.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 번지를 기억하는 거고 AR의 경우는 수행돼야 할 명령이 보관되어 있는 주소, 정보 자체를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주소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AR하고 PC 두 개는 주소 체계 관련해서 몇 개 비트? 그쵸. 12비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와 관련되어지는 DR의 경우는 바로 워드 길이, 정보를 기억하는 이 크기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워드 길이는 이제 문제상에서 워낙에 16비트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길이만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DR의 경우는 16비트.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정답은 얘가 12, 그 다음에 AR도 12, 차례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DR은 16. 그래서 12, 12, 16의 형태가 정답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지금 그러면 연관되어진 문제들을 쭉 한번 살펴봐 보세요. 10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10번부터 시작을 해서 10번, 11번, 12번 요 부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메모리의 용량을 표현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사실 동일합니다. 총 용량 기준으로 해서 주소 관련 체계를 표현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데이터, 여기서는 워드 길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데이터 입출력과 관련되는 부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누어서 사실 구성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눈다라는 거는 앞에서 보면 이제 곱하기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와 연관해서 이렇게 총 용량을 제시하면 서로 크기값 계산이 가능해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량 관련된 문제 유형들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좀 학습해서 잘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사실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긴 거 대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걸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포인트가 되는 거는요. 문제상에서 보면 요거예요. 리틀 엔디안으로 표현을 했느냐. 리틀 엔디안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리틀의 반대 형태로 쓰여지는 빅. 우리 일반 영어에서. 예, 그래서 빅 엔디안 방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뭐 그냥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상에서는 32개 비트 16진트 정수에 대한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메모리 주소 200번지부터 4바이트로 구분되어진 공간에 저장을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리틀 엔디안 방식을 사용을 할 때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도 아시면 돼요? 그쵸? 빅 엔디안 방식을 사용할 때 어떤 순서로 저장되는지 그걸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리틀 엔디안 썼을 때
데이터가 옳게 저장되어진 거는 어떤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딱 보시면 이걸 찾으시면 돼요. 자, 보셔요. 주어진 데이터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바이트 상에 저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값 자체를 보면 30, 2A, F5, 67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를 시작되는 주소가 200번지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16진수니까 사실 200이 아니라 200번지겠죠. 16진수 200번지. 자, 이거랑 매칭을 했을 때 200부터 01, 02, 03이잖아요. 주소. 그 다음에 데이터는 3028, F4, 67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매칭해서 저장되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 결론은 이제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셔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요 내용.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자, 포인트가 이제 이건 거죠. 기억 장치의 주소가 큰 것에서부터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리틀 엔디안. 자, 반면에 빅 엔디안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주소가 작은 것에서부터 저장하는 것을 빅 엔디안이라고 얘기한다. 어때요? 이제 좀 바로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구한 거는 주소가 큰 것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리틀 그다음에 이제 리틀에서 작은으로 가지 마시고 반대로 가세요. 리틀 큰 것에서부터 주소가 큰 것에서부터 빅엔디안은 거꾸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주소가 200부터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200에 해당하는 것이 주소 순서대로 따지면 작은 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소 순서대로 따지면 주소가 큰 게 203이 제일 크죠. 그러면 203 가장 큰 것에서부터 데이터 저장을 작은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쪼개서 4바이트에 저장되는 것들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장되는 게 30. 얘가 저장돼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례대로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2A, 그죠? 그 다음에 F4, 그 다음에 67 이렇게 되죠. 보시다시피 주소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큰 것에서부터 작아지는 방향. 이게 바로 리틀 엔디안 방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거 다 똑같고 빅 엔디안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떤 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빅 엔디안으로 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요거죠. 지금 여러분 선택지로 보셨을 때 3번에 해당하는 거. 네. 3번에 해당하는 거는 주소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큰 방향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30 이렇게 저장되기 시작하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30, 2A, F4, 67 이거죠. 그래서 선택지 3번처럼 저장하는 거는 빅 엔디안 방식의 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뭐 어렵지 않게 예, 문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13번 문제가 끝나면서 우리 두 번째 챕터 관련되는 문제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챕터의 컴퓨터 명령어와 관련되는 문제들 또 한번 계속 한번 가보실게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14번에 보시면 자, 프로세서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명령 집합을 분석한 결과 ALU 유닛 그러면은 뭡니까? 예, 그렇죠. 연산 장치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 20개의 서로 다른
20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한다. 자, 이때 제어 유닛에서는 최소 몇 개 선을 사용해야 AL 유닛을 제어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포인트가 되는 건 20개의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제어를 해주는 제어 장치의 입장에서도 20개의 서로 다른 동작을 구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20가지의 제어 신호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구별되어져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최소 몇 개의 라인이 필요할까라고 이제 했을 때 어떻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20개에 해당하는 애는 개수적으로 20개니까 우리가 이진값 2의 지수승의 형태로 이진 비트 값으로 20가지 종류가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지수를 구하려면 2의 지수승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2의 4승을 하면은 값으로 따지면 16입니다. 16. 그러면은 16에 해당하는 값은 사실 20개에 못 미치죠? 그러면 사실 4개 비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 16가지 종류밖에 구별하지 못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개가 돼야 되니까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고요. 그러면 2의 지수승의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은 2의 5승이거든요. 근데 2의 5승을 하면 요거는 32가 나오잖아요. 32. 그러면 일단 20개만큼은 충분히 수용을 하죠. 뭐 남는 건 남는 거고요. 모자라는 건 안 되지만 남는 거는 남는 대로. 근데 모자라는 거는 이 자체 구별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제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개 비트, 4개 비트는 모자라고 5개 비트가 있다면 최대 32개까지 구분 가능하니까 20개만큼 구분하는 거는 충분히 되더라.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비트 값의 최소치는 5가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몇 개 선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쵸. 5개 선을 사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20개만큼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되셨죠? 문제가 좀 길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15번에서는 유효 주소를 찾기 위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앞에서 명령들에 대해서 명령상에 주소가 어떤 식으로 지정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구별을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관련 내용이네요. 봅시다. 즉시 주소 지정 이 방법에서는 유효 데이터가 명령 레지스터 내에 있다. 명령 안에, 명령 안에 실질적인 데이터, 유효 데이터가 들어있더라. 그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기억 공간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즉시 주소입니다. 어때요?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접 주소 지정에 해당하는 것은 유효 데이터 접근을 하는 경우 주격장치 최소 접근 횟수가 2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간접 주소에 해당하는 거.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사실상 실질 데이터가 있는 주소가 아니라 실질 데이터가 있는 주소지의 주소. 그러니까 유효 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예요. 그렇죠? 그걸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명령 내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모리를 최소 2번은 접근해야지만 실질 유효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3번에서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 내 주소 필드 값을 결합해서 유효 주소를 도출하는 거다. 이게 이제 계산에 의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거 하고 명령 내에 있는 주소 필드 값을 더해서 주소를, 유효 주소를 계산해내는 방법은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 인덱스 레지스트에 있었던 거하고 더하는 방식에 계산하는, 그죠? 그렇게 해서 유효 주소를 계산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도 또 있었죠. 그게 이제 다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계산하는, 계산에 해서 주소를 계산을 해내는 그런 형태였고, 3번 설명도 맞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면 요거는 레지스터 안에 데이터에 대한 게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직접 주소 지정 방식보다 유효 데이터 접근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실 게 레지스터 주소에 해당하는 지정법, 직접 주소에 해당하는 방식, 이거 두 가지는요. 어느 부분을 접근하느냐에 따른 속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주소 지정법은 말 그대로 레지스터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해당 레지스터로의 접근을 해주시면 유효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주소의 경우는요. 메모리를 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메모리 접근, 주기억 공간을 따로 접근을 하고 그곳에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레지스터의 속도는요. 주기억 공간을 접근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당연히 레지스터로 접근하는 레지스터 주소 지정법이 메모리로 접근하는 직접 주소 이 방식보다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접근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되셨죠? 예, 자, 이 15번 같은 문제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어렵지 않게 있는 그대로 특징을 제시를 하면서 특징에 대한 걸 구별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학습하신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제시를 하면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16번 문제에서도 주소 지정과 관련해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간접 주소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서도 금방 나왔지만 메모리를 최소 2번은 접근해야 유효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갖고 올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면은 왜 2번씩이나 접근하면서 복잡하게 접근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쵸? 자, 이유는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5번이죠. 지정 가능한 주소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짧은 명령어 길이, 그러니까 명령 길이는 짧아요. 명령 길이는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유효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는 그 유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 있죠. 그거를 훨씬 넓은 공간을 모두 활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앞에서 보면 즉시 주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즉시 주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명령 내에 데이터가 그대로 있으니까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길이적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이거를 굉장히 유동적으로 길이가 긴 거, 짧은 거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다 즉시 주소 형태로 다 수용하겠다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명령 내에 수용하는 형태다 보니 명령 길이에 제한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 길이에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간접 주소 형태로 지정을 해버리면 명령의 기본 길이는 짧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넓은 명령 길이에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명령의 주소 정보 필드 갖고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훨씬 넓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해당 데이터가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많은 데이터 접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주소를 써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도 관련해서요. 속도적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러면 이제 빠른 순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까? 메모리 참조를 하느냐,
레지스터 참조를 하느냐, 이거부터 일단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 참조를 한 번 하느냐, 아니면 2번 이상 하느냐, 이거 기준이에요. 자, 우선은 메모리 참조보다 똑같이 한 번을 참조하더라도 메모리 참조 한 번 하는 것보다 레지스터 범위 안에서의 참조가 빠릅니다. 레지스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메모리 참조 당연히 한 번 하는 것보다 2번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한번 따져보시면, 자, 전체 5가지 중에 메모리든 레지스터든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 안에 유효 데이터가 들어있는 즉시 주소에 해당하는 게 가장 수행 속도는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첫 번째. 그 다음 2번째는 레지스터를 한번 참조하는 레지스터 주소 방식. 요게 2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한번 참조하는 직접 주소 지정이 3번째. 자, 그러면은 이제 레지스터 간접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았죠.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그들 중에서는 둘 다 간접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나으냐? 자, 결국은 이거거든요. 자, 얘는요, 레지스터 참조 한 번 하고 메모리 참조 한 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지스터 한 번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에서 지정하고 있는 메모리로 한 번 더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간접 주소는 아예 레지스터 참조 없이 그냥 메모리 자체를 한 번, 2번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레지스터 한 번 가고 메모리로 가는 기억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요게 간접보다는 빠르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4번째. 마지막으로 간접 주소에 해당하는 게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채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예, 그래서 이제 막연히 외우시는 것보다 어느 부분의 참조이냐를 생각을 하시면서 몇 번 참조하는 거냐,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서로 비교를 하면 예, 그 속도가 나오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에서도요,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물었어요.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거고요.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고. 지금 앞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린 거죠. 정답은 바로 보이시나요? 그쵸? 레지스터 어드레스. 그러니까 레지스터 쪽으로 한 번 접근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번째 나와 있는 레지스터의 경우는 레지스터 간접인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지스터 쪽으로 한번 참조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으로 한번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레지스터로 갔다가 메모리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레지스터이더라도 메모리 참조를 하는 형태고, 2번의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오롯이 레지스터 내에 있는 것만 참조하는 방식에 대한 거니까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은 다이렉트니까 메모리 참조 1번, 그 다음에 4번은 인다이렉트니까 메모리 참조 최소 2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릴레이티브니까 상대 주소. 그러면 요거는 PC에 있는 데이터 값하고, 그 다음에 주소 필드, 명령의 주소 필드에 있는 값하고 더해서 유효 주소를 찾아내는, 그런 다음에 메모리 참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계산에 의한 방식. 자,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다 메모리 참조를 최소 1번 이상은 수행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소 지정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뭐 이런 정도 범위에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째 챕터 관련되는 문제들 또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째 챕터는 우리 진법 변환 앞에서 많이 해 보셨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자꾸 계산하는 연습은 중간중간 좀 정확하게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산하기를 이제 좀 많이 해 보셔서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9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10진수 461이 있고요. 16진수로 나타낸 값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0진수를 다른 진수로 변환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자, 그 값이 정수냐 아니면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리값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수일 때는 해당 진수로 나누기를 반복하시는 거고 소수 이하에 해당하는 값일 때는 해당 진수의 값으로 곱하기를 반복을 해 나가시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는 461인 거고 16진수에 해당하는 값, 즉 16으로 나누기를 하자. 정수니까. 그러면 이제 나누기를 하고 나머지 쓰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461 나누기 16 해보시면 계산상 자 28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얼마가 남아요? 13이 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으로 또 나눴죠? 나눌 게 없을 때까지 나눠주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1 들어가고 얼마가 남아요? 나머지 12가 남아요. 자, 그러면 역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그리고 12, 13인데 16진수 표현이니까 12, 13에 해당하는 거는 A, B, C, D에 해당하는 대문자 표현으로 해주셔야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10, 11, 12, 13, 14, 15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2에 해당하는 건 C, 13에 해당하는 건 D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얘는 1, C, D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물론 이제 16진수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법 잊어버리지만 않으셨다면 뭐 계산 자체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뭐 어렵게 이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니고요. 뭐 진법 변환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 계산하는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못 푼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계산 연습을 좀 자주 하시고 정확하게 좀 하시는 연습하셔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계속 한번 봐보실까요? 2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진수들이 표현돼 뭐 10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 종류별로 다 있어요. 자, 그들 숫자들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사실 서로 다른 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크기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진수로 이렇게 다 변환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크기 비교를 하는 부분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10진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10진수 형태로 뭐 그렇게 한번 변환 기준을 맞춰보죠. 근데 나는 뭐 16진수로 하겠다, 2진수로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10진수 기준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에 이제 10진수 256에 해당하는 게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10진수로 모두 다 이제 한번 변환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F9, 16진수 F9에 해당하는 거. 자, 다른 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각 자리마다 가중값을 곱하셔서 해당 자리 숫자와 가중값을 곱하셔서 전체를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게 뭐 소수점이 있는 값이든 없는 값이든 다. 그쵸?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나와 있는 F9의 경우는 자, 자리값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부터 항상 자리값은 매겨지시죠? 그러면 여기가 16의 0승 자리, 하나 올라가면 16의 1승 자리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해당 수치와 자리값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F 곱하기 16의 1승 이렇게 출발하죠? 근데 이제 F에 해당하는 거는 계산할 때 값으로 얘기하면 15에 해당하는 값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15 곱하기 16의 1승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 9 곱하기 16의 0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9 곱하기 16의 0승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곱해진 값들은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15 곱하기 16. 자, 16의 1승은 그냥 16인 거죠. 그죠? 16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15 곱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4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16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9 곱하기 1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9. 그러면 결론적으로 249라는 10진수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249가 되는 거예요. 10진수로 249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진수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에 있는 이진수 1111, 1111. 자, 이거는 또 10진수로 변환을 할 때
자, 원래대로 하면요. 이진수에 해당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변환하신 것처럼 맨 오른쪽 끝단 자리부터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값들에 대한 거를 모두 다 이와 같은 방법이죠. 다 곱하시고 더해 주시면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보여지는 계산법이요. 이진수를 우리 16진수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부터 끊어서 네 자리씩 끊어서 8, 4, 2, 1에 해당하는 가중값 적용을 해서 1에 해당하는 가중값을 다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 1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모두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아주 간단하게 얘는 FF라는 16진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값이구나. 이런 결론이 바로 나오죠. 굳이 뭐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사실 저거는 이진수 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16진수 두 자릿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특별한 계산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저런 변화는 바로 이제 다른 진수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진수로 이렇게 바로 가주시는 것도 조금 편리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FF니까, 16진수 FF니까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얘처럼. 여기가 16의 1승 자리고 여기가 16의 0승 자리에 해당하니까 결론적으로 15 곱하기 16 플러스 15 곱하기 16의 0승이니까 1. 요걸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1, 1, 1, 1을 하나하나씩 2의 0승, 1승, 2승 이걸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도 15 곱하기 16, 240에다가 15 곱하기 15에 해당하는 거 더하면 255라는 결론을 바로 산출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얘가 255라는 10진수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진수 370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우리 이제 변환하는 법 똑같죠? 다만 8진수기 때문에 8의 0승, 8의 1승 이렇게 이제 곱해진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대로 뭐 계산법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370에 해당하는 8진수는 자, 여기가 8의 0승부터 역시 시작하죠? 그럼 8의 1승이고 얘가 8의 2승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3 곱하기 8의 2승 더하기 7 곱하기 8의 1승 그리고 더하기 0 곱하기 8의 0승 이걸 계산해 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자, 3 곱하기 8의 2승 8의 2승 8을 2번 곱해라. 8 곱하기 2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64 88이 64 그 다음에 3 그러면 192 나오네요. 그죠? 192에다가 더하기 7 곱하기 8 56에다가 자, 이거는 뭐 어차피 제로이죠. 0 이렇게 되니까 자, 요것만 이제 더하기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48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10진수로 248이다 라는 결과가 이제 나온 거니까 크기 비교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좀 크기 비교가 되셨죠? 자, 가장 큰 숫자부터 나열하자 이렇게 됐으니까 가장 큰 거는 이거죠. 256에 해당하는 10진수, 니은에 해당하는 거 얘가 제일 크죠. 근데 뭐 선택지를 딱 파도 다른 거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게 없네요. 니은이 제일 큰 거. 여기서부터 바로 요거 하나 그냥 바로 출발하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나열된 게 맞는지 봅시다. 그 다음이 255 디귿 맞죠? 자, 그 다음이 249에 해당하는 기역. 그 다음이 248에 해당하는 리을. 어때요? 다 맞죠? 예, 요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계산을 하는 거를 접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자주 좀 해보시다 보면 안 할 때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도 중간중간 잘 하시더라도
또 다시 한번 계산 연습해 보시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현장에 사실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기를 두들길 수 있다든지 이러면 좋지만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수작업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약간 귀찮은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일단 계산 문제는 순서를 좀 바꿔서 다른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마지막에 풀어보시는 것도 좀 방법이기 하고요. 여기에서 시간이 다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최대한 좀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계산하는 연습도 평상시에도 좀 충분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변환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자꾸 접목하시고 계산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크게 안 잊어버리셨다면 아마 이 문제들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풀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관련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크게 설명할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많지 않고 단순히 이제 계산에 해당하는 부분 접목과 관련되는 거니까 뒷부분도 몇 개 문제 좀 더 빠르게 이제 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팔진수 13754가 있는 거예요. 10진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의 0승 그리고 8의 1승, 8의 2승, 8의 3승, 8의 4승에 해당하는 값 이것들을 다 해당 숫자와 곱하기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8의 4승, 3 곱하기, 자 이렇게 되죠. 1 곱하기 8의 4승, 더하기 모든 수를 그런 다음에 다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8의 3승, 더하기 7 곱하기 8의 2승, 더하기 5 곱하기 8의 1승, 더하기 4 곱하기 8의 0승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 값들에 대한 걸 모두 다 더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곱하기 열심히 해주시고 더하기 열심히 해주셔서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뭐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접목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6124라는 10진수 값이 된다라는 거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해당하는 문제에서는요. 마찬가지거든요.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하면서 4가지 진수 형태로 표현된 값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로 사실상 좀 통일을 해서 값 비교를 해봐라.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게 항상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는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10진수로 모두 다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항상 10진수 형태로 통일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에 대한 게 똑같냐 똑같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요. 그게 값 크기 비교랑 다르게 일반적인 진수 그러니까 10진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다른 진수에서도 충분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환이 쉬운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환하는 게 쉬운 쪽으로.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제 벌써 8진수, 16진수, 2진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가는 것도 좋냐 하면 2진수로 맞춰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8진수에서 2진수, 16진수에 2진수 상호 변환하는 거는 세 자리 끊기, 가중치 4일, 8진수와 관계에서 그 다음에 16진수 관계에서는 4자리씩 끊기, 가중치 값 841 이것만 잘 적용하시면 바로바로 잘 바뀌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2번에서 343에 해당하는 343.5라는 8진수잖아요. 얘를 2진수로 변환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 하나마다 가중값 4, 2, 1이 적용되어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쵸? 소수점에 대한 건 뭐 항상 그 자리 유지가 되고요. 그랬을 때 해당 8진수 값이 표현되기 위해서 가중치 값 중에 필요한 부분을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3이 되려면 2와 1이 필요해요. 4가 되려면 4자리 필요하고 3이 되려면 2와 1이 필요합니다. 5가 되려면 4와 1이 있어야 돼요. 4 더하기 1은 5, 2 더하기 1은 3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필요한 가중 자리는 이진값 1로 표현을 해주고 필요 없는 가중 자리는 0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기억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 기준으로 이진값을 기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011, 000, 111.101이라는 이진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진값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0, 자 이때 보시면 맨 앞쪽 자리에 0은요. 필요에 의해서 붙여서 보셔도 되고 맨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빼셔도 괜찮아요. 있으나 없으나 값의 변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1번 기준으로 보셨을 때 맨 앞자리에 0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도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빼버려도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머지 값들을 표현을 해보시면, 자, 봅시다. 111, 000, 11, 000, 11, 점, 그리고 소수이하 101. 이렇게 이제 이진값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어때요? 1번하고 비교를 해보셨을 때 값이 똑같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번, 2번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같은 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실 수 있겠고, 자, 그런 식으로 16진수에 해당하는 것도 가중값 8421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같은 방법 변환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3번에 2, 3.b라는 16진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얘는 자리 하나하나마다, 숫자 자리 하나하나마다 이진수로 변환할 때 8421에 해당하는 가중값이 적용되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라는 값을 표현하려면 2는 우리 값으로는 14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가중값으로 8과 4와 2가 필요합니다. 그죠? 다 더하면 14가 되죠. 자, 3이 필요해요. 그러면 2와 1이 있어야 되죠. 자, B가 표현이 되려면 B는 A부터 시작하면 A, B, 11에 해당하는 값이죠. 예, 그러면 8, 그리고 2, 그리고 1. 요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필요한 가중 자리값을 이진수 1로 표현, 필요 없는 거는 0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요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물론 소수점 자리 위치는 변함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 한번 보세요. 111, 0, 0, 0, 11.1, 0, 1.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1번하고 2번은 소수 이하가 101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101 잘 오다가 하나가 더 있네요. 1011. 자, 이 부분. 그러면 다른 숫자죠, 사실. 같은 숫자가 아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두 개는 똑같고 얘는 다르다. 그러면 사실은 정답을 찾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로 풀 때 정답을 빠르게 찾는 의미에서는요.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3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가 되면서 4번은 안 해보셔도 당연히 맞는 이거랑 같은 것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것까지 달라버리면 두 개가 다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정답이 확인되는 부분일 때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정답 체크 해주시고요. 전체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서 검산을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좀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변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0진수에서 만약에 이진수 변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소수 이전 자리에 해당하는 정수값은 2로 계속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의 소수 자리값에 대한 거는 0.625잖아요. 그럼 이거는 2로 계속 곱하셔서 곱한 결과에 몫이 아니라 그 정수 자리값, 예, 그거를 계속 차례대로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이진수로 변환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죠? 예, 요렇게 나머지 색과 다른 거 해서 역시 진법 변환하는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8진수가 주어져 있어요. 16진수로 변환하면 얼마가 될까라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8진수에 해당하는 값은 16진수의 값으로 바로 변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10진수를 거치거나 혹은 2진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10진수를 거쳐서 바꾸는 것보다 2진수를 거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변환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이 8진수에 얘가 이제 8진수로 주어져 있는 값이잖아요. 얘를 2진수로 먼저, 자, 2진수 값으로 먼저 변환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해보신 것처럼 각 자리마다 4, 2, 1에 해당하는 가중값, 이게 이제 적용되는 것으로 보셔서 필요한 가중 자리 부분을 이진수 1로 표현을 하자.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4, 1, 여기는 4, 2,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이 1에 해당하는 가중값이 있어야 된다. 각 팔진값을 표현을 하려면. 그러면 자, 그 자리 부분에 대한 거를 1로 표현을 하면 101, 101, 110, 0, 0, 1. 자, 물론 이제 중간에 소수점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0, 1, 1이 나는 이진수로 변환이 됐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거쳐야죠. 최종 목적은 16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진수의 경우는 이진수를 16진수로. 자, 이진수. 아까 8진수를 이진수로 금방 바꿨죠? 근데 이진수를 16진수로 이제 변환을 하실 때는 소수점 자리가 있으면 소수점 자리 기준 잘 잡으시고 소수 이전 자리로 올라가면서 4자리씩 끊어줍니다. 자, 끊다가 자리가 모자란다 0으로 채워주시면서 끊어주세요. 자, 소수 이하 자리는 내려가면서 4자리씩 끊어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끊어주시고 자, 여기도 만약에 자리가 모자란다. 지금 2개밖에 없죠. 그러면 00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4자리. 자, 그러면 여기에 8421에 해당하는 가중값이 역시 그대로 적용된 상태로 보시고 8421이 적용된 위치의 자리가 이진값 1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값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가중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셨을 때 지금 0010 중에 8421에서 1에 해당하는 게 2에 해당하는 자리값. 그러면 여기는 111, 842 다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0010, 여기가 2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1100, 11 자리가 84 자리죠. 그럼 이 2개가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표시해준 이 값들에 대한 게 더해져서 해당 자리 부분에 표현이 되면 되죠. 자, 여기는 2 있으니까 2라고 그대로 해주시고 여기는 8, 4, 2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2. 그러면 14에 해당하는 값인 거고요. 14에 해당하면 16진수의 형태로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2. 자, 소수점 그대로 당연히 유지되고 그 다음에는 2 하나 있네요. 그럼 2. 자, 그 다음에 8하고 4예요. 그러면 12에 해당하는 값. 12에 해당하는 값이면 뭐가 돼요? C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16진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2.2C에 해당하는 16진 값 형태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중간 과정에서 이진수 변환을 한번 했고 그 이진수를 가지고 다시 16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두 번째 것으로 채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진수, 8진수, 16진수 사이에 서로 변환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학습이 되어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제 해결이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에서도 역시 진법 변환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16진수인데 10진수하고 크기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예요. 2진수하고 크기 비교한다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우리가 쭉 하셨던 방법대로 해서 진법 변환 가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크기 비교, 뭐 큰 게 맞는지, 같은 게 맞는지 이런 형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524에 해당하는 10진수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16진수, 16진 앞에 보니까 20D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16진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환을 했어요. 얘를. 그러면 얘는 20C에 해당하는 16진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당연히 D에 해당, 20D가 20C보다는 크잖아요. 당연히 값이. 근데 크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으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인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1번은 맞다. 이렇게 가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얘는 10진수 0.125입니다. 근데 얘는 2진수로 0.011이에요. 그러면 2진수 소수 이하 자리값을 10진수로 변환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게 2의 마이너스 1승 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소수점 표현의 0.5에 해당하는 자리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그 바로 밑에 해당하는 거는 0.25에 해당하는 거고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즉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그거 다음은 또 그거보다 또 절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0.125에 해당하는 가중값.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곱해지는 값에서 0 곱하기가 되면 이제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1 곱하기 되고 여기도 1 곱하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0.25 플러스 0.125가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하나하나 적용 안 해도 빠르게 좀 계산이 되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만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0.375에 해당하는 값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0.125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2번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2번에 대한 게 거짓이라는 사실이 확실시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검증할 때 해보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푸실 때는 시간 투자를 거기다가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중에 시간 남으시면 다 푸시고 검증할 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 정답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제가 뭐 더 진행을 안 해드려도 진법 변환 관련해서는 이제 충분히 다시 반복해서 설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 잊어버린 내용에 해당하는 변환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끔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꼭 계산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진법 변환 관련되는 문제 24번까지 이제 확인을 해보셨고요. 또 그 뒷부분에 관련되는 내용은 또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